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곡의 오피스텔은요, 2015년부터 많이 입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은 벌써 4년이 지나서 이제 5년을 넘어섰고요. 또 2016년도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말이면 모두 다 자동 발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되면은요, 거의 한두 개 정도의 마곡의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아직도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구청에서 연락을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자동 말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강서구청의 주택과도 지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4년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다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준점을 아셔야 되겠죠. 이제 기산일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기산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시점이 아니라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언제부터 이 오피스텔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는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렌트홈이라든가 혹은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야지 이제 그 정확한 기준을 아실 수도 있고요. 체크를 하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인을 하셔서 내 기산일이 언제니까 그로부터 이제 4년이 되는 시점에서 모두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등록 없이 계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임대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새롭게 등록하는 또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은 사실상 이제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등록 없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이제 등록을 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제 이것이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10년으로 갈아타는 것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5년까지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5년 안에 팔 것을 예상을 하고 10년으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고요. 5년 안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5년이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이런 의무사항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쭤보면은 나는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5%만 올려야 되는데 5.1%를 올렸다든지, 그게 5.1%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몇백 원도 될 수 있고요. 또 몇천 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중하게 체크를 해 보신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로, 그러니까 중과세는 면제를 해주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무사항이 모두 없어집니다. 즉 5%를 매년 동안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 혜택도 없어지죠. 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이제 뭐 포함하지 않게 해줬다든가 뭐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양도세를 면제를 해줬다든가 이런 혜택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사항도 없어지고 혜택도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혜택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사실상은 최초에 취득세 85%를 감면받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85%는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의무도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존의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역시도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바뀔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까지 있던 세입자가 저렴하게 4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사실상 4년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는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사항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고요. 사람이 바뀌면은 5% 인상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상을 못한 상태에서 바꾸면은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린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4년 동안 의무 임대 기간을 가졌으니까는 이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은 6년만 채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거기에 따른 의무와 또 혜택을 보장받으시면서 새롭게 10년을 의무 임대 기간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의무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의무도 새롭게 생겼고요. 또 기존의 혜택에서 또 마이너스 알파, 즉 또 많은 혜택이 줄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의무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점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등기부 등본에다가 부기등기, 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또 부기등기도 해야 되는 그런 또 많은 의무사항도 새롭게 생겼다라는 점이 또 있겠고요. 또 기존의 혜택에서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여러 가지가 또 이제 혜택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은 또 비과세가 됐는데 이제 장특공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근데 장특공도 사실상은 지금 법률에는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12월 1일 날 조세특례 제한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장특공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또 준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특공이 없으면은 이제 세금 혜택, 양도세, 비과세도 없는 데다가 장특공 혜택까지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억울한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미 자동 말소가 되신 분들은 뭐 원하시면은 지금 2020년 12월 31일 안에 이렇게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자동 말소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방법은 자진 말소를 한 후에 이렇게 10년 주택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마곡에서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무실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이 워낙 저렴하게 월세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렇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부가세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소가 되셨거나 또 자동 말소가 되실 분들, 여러분들
이 내용 갖고 좀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또 상담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매물을 또 내놓으실 경우에는 제가 또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또 매매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